역사 실화. 항복했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다. 1920년 사마르칸트 여성들에게 내려진 침묵의 판결. 1920년 사마르칸트. 이 도시는 아직 불타지 않았고 성벽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은 성문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도시의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다. 시장에서는 향신료 냄새가 퍼졌고 상인들은 가격을 흥정했다.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녔고 여성들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향했다. 겉으로 보면 평화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 조용했다. 소문은 항상 가장 낮은 목소리로 퍼진다. 부활하는 하루 만에 끝났대. 군인만 죽은 게 아니래. 여자들은 데려가졌다고 하더라.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마르칸트는 항복을 논의하고 있었다. 원로들과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계산했다. 저항하면 도시가 사라진다. 항복하면 최소한 생명은 보존될 수 있다. 그 계산표 어디에도 여성의 운명은 항목으로 적히지 않았다. 그날 밤 한 여성은 딸의 머리를 오래 빗어주었다. 평소보다 천천히 몇 번이고 같은 자리를 빗었다. 딸은 물었다. 어머니, 왜 오늘은 이렇게 오래 빗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손끝에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여성들은 서로를 찾아 모였다. 친척의 집, 이웃의 방, 작은 안뜰. 그들은 음식을 나누며 아무 일도 아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대화의 끝은 항상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다. 만약 몽골군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누군가는 말했다. 항복했으니 괜찮을 거야. 다른 이는 고개를 저었다. 남자들은 그래도 우리는 모르지. 그날 이후 여성들은 옷을 겹겹이 입기 시작했다. 머리를 더 단단히 가렸고 밤에는 불을 일찍 껐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도시 전체에서 동시에 울렸다. 마치 사마르칸트가 하나의 집이 된 것처럼. 새벽녘 성벽 위에 파수병이 먼지를 보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먼지. 그것은 폭풍이 아니라 군대의 흔적이었다. 북소리도 함성도 없었다. 침묵 속에서 다가오는 군대는 항상 더 무섭다. 해가 떠오를 무렵 성문은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항복의 표시가 준비되었고 대표단이 나섰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많은 여성들이 같은 생각을 했다. 죽음이 오면 차라리 빠르기를.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날 사마르칸트에 들어온 것은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라 더 오래 지속될 공포였다는 사실을. 성문이 열리기 직전 한 노파가 중얼거렸다. 신이여,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끝까지 살게 하지는 마소서. 이 말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공포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성문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열렸다. 그 사실이 사마르칸트 사람들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겼다. 항복의 깃발이 걸렸고 대표단은 두 손을 비운 채 성 밖으로 나갔다. 몽골군은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 말발굽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정돈된 침묵 속에서 들어오는 군대는 약탈자가 아니라 집행자처럼 보였다. 그날 도시는 불타지 않았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한 거야. 그 말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의미를 잃었다. 몽골 지휘관의 첫 명령은 단순했다. 모든 주민은 광장으로 모여라. 군인들은 집집마다 들어갔다. 물건을 부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사람만을 찾았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고 나이를 물었다. 질문은 짧았고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곧 분리되었다. 남자들은 왼쪽으로, 여자와 아이들은 오른쪽으로. 그 순간 항복의 계산표에서 빠져있던 항목이 현실이 되었다. 남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여자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아이들은 이유를 모른 채 울었다. 곧 끝날 거야. 누군가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몽골군은 남자들부터 처리했다. 군인이었던 자, 무기를 들 수 있는 자, 기술이 있는 자. 장인과 기술자는 따로 묶였다. 그들은 쓸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광장에서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여성들은 그 장면을 보지 못하게 했다. 몽골군은 천으로 시야를 가렸고 고개를 숙이게 했다. 그러나 소리는 막지 못했다. 짧은 비명, 갑작스러운 침묵. 그 소리는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했다. 잠시 후 여성들은 다시 세워졌다. 한 줄로 서게 했고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젊은 여성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 노인들. 이 분류에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가축을 나누듯 혹은 물자를 정리하듯 한 여성은 속으로 계산했다. 내가 더 어려 보이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더 늙어 보이면 살 수 있는 건가? 그러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음 그 자체였다. 몽골군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 점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우리는 살려두는 건가? 누군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보류였다. 여성들은 임시로 한 구역에 모였다. 물과 음식은 최소한으로 주어졌다. 감시는 느슨하지 않았다. 도망칠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주변의 모든 길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그날 밤 여성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아이들은 아버지를 찾았고 어머니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은 점점 길어졌고 질문은 줄어들었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체념이 자리 잡았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몽골군은 다시 움직였다. 여성들을 소규모로 나누어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제야 말했다. 우리는 전리품이 된 거야. 그 말은 너무 늦게 나왔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 사마르칸트의 성벽은 여전히 서 있었다. 도시는 불타지 않았다. 역사는 이것을 비교적 평화로운 항복이라 기록했다. 그러나 그날 여성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성들은 죽지 않았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형벌에 가까운 문장으로 변했다. 그들은 하루 이틀을 임시구역에서 보냈다. 그 사이 몽골군의 관리들이 나타났다. 무기를 들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병사가 아니라 분배를 담당하는 자들이었다.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가족관계도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나이, 신체 상태, 아이의 유무를 확인했다. 이 절차는 빠르고 조용했다. 소리 없는 분류는 저항할 틈을 주지 않았다. 며칠 후 여성들은 소규모로 나뉘어 이동했다. 일부는 군용으로, 일부는 후방으로 보내졌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전리품의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충동적인 폭력이 아니었다. 몽골 제국은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을 사용해왔다. 점령지에 남성 저항을 제거하고 여성과 아이를 통해 지역을 흡수하는 방식.
이는 공포를 남기되 파괴는 최소화하는 전략이었다. 여성들은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했다. 말을 아껴야 했고 눈을 오래 마주치지 말아야 했으며 명령에는 즉각 반응해야 했다. 거부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대신 더 고된 노동과 더 긴 통제를 불러왔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차라리 그날 죽었더라면 나는 나로 남았을 것이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자기 삶의 주체는 아니었다.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특히 감시를 받았다. 아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자원으로 여겨졌다. 아이의 언어는 바뀌었고 이름도 바뀌었다. 어머니의 신앙과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잔혹한 부분이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끝난다. 그러나 이들은 끝나자 끊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살아가며 스스로가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과거를 말하지 못하며 아이에게조차 진실을 전할 수 없었다. 몽골군은 이 과정을 폭력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질서라 불렀고 통치라 불렀다. 여성들은 이해했다. 자신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자비가 아니라 필요 때문이라는 것을. 사마르칸트의 여성들은 그렇게 사라졌다. 한꺼번에 죽지 않았기에 역사에도 한 줄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의 흔적은 통계가 아니라 혈통 속에 남았다. 이름 없는 어머니로, 말 없는 조상으로. 이제 분명해졌다. 1920년 사마르칸트에서 여성들에게 내려진 것은 죽음보다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지속되는 생존의 형벌이었다. 그리고 이 형벌에는 판결문도 종료일도 없었다. 이 사건에는 재판이 없었다. 고발장도 증언대도 판결문도 남지 않았다. 1920년의 세계에서 전쟁은 법 위에 있었다. 그리고 여성은 법의 대상이 아니었다. 사마르칸트에서 벌어진 일은 기록되지 않았다기보다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다. 연대기는 성의 함락 시점과 약탈된 재물, 확보한 장인과 병력만을 적었다. 여성에 대해서는 단 한 줄, 단 한 숫자도 남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부속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관습법과 종교법 어디에도 항복한 도시의 여성에 대한 보호 조항은 명확하지 않았다. 살해는 때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소유와 강제 이주는 범죄가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정당화의 근거가 되었다. 죽이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다. 이 논리는 오랫동안 작동했다. 그리고 너무 잘 작동했기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몽골 제국의 통치 문서는 효율과 질서를 강조한다. 불필요한 파괴를 피했고 반란의 씨앗을 제거했으며 점령지를 빠르게 안정시켰다고 기록한다. 그 문장들 사이에는 인간의 얼굴이 없다. 여성들은 이름 없이 사라졌다. 개인의 고통은 제국의 성과표에서 소음에 불과했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폭력이 언제부터 폭력이 아니게 되는가? 법이 침묵하면 죄는 사라지는가? 사마르칸트의 여성들은 증언하지 못했다. 증언할 언어를 빼앗겼고 증언할 장소도 없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흡수되었고 과거를 말하는 순간 위험해졌다. 침묵은 생존의 조건이었다. 이 침묵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강요된 침묵이었다. 세대가 바뀌었다. 아이들은 다른 이름으로 자랐고 다른 신의 이야기를 배웠다. 어머니의 기억은 가정 안에서도 점점 말해지지 않았다. 말해지지 않는 기억은 곧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 된다. 역사는 그렇게 쓰였다. 훗날 학자들은 이를 문화적 융합이라 불렀다. 혈통의 섞임, 언어의 교차, 생활 양식의 변화. 그러나 그 단어는 너무 매끄럽다.
그 이면에 있는 강제와 상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법이 없던 시대에도 고통은 존재했다. 판결이 없던 사건에도 피해자는 있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다시 묻는 이유는 과거를 단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법이 침묵할 때 무엇이 벌어지는지, 기록이 선택적으로 쓰일 때 누가 사라지는지 알기 위해서다. 사마르칸트의 여성들은 범죄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그 결과를 평생 짊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의 질문이다. 법이 없던 시대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이 질문이 다음 판결의 시작점이 된다. 사마르칸트는 살아남았다. 성벽은 복구되었고 시장은 다시 열렸다. 세대가 바뀌었고 도시는 다시 번영했다. 연대기는 이것을 회복이라 불렀다. 그러나 어떤 회복은 되돌아온 것처럼 보일 뿐이다. 1220년 이후에 사마르칸트에는 이름이 사라진 여성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디에나 있었다. 가정의 안쪽에서, 혈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말해지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역사는 그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했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살아남았다. 이 문장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말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름은 바뀌었고 언어는 바뀌었으며 아이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배우지 못했다. 선택은 없었고 동의도 없었다. 이것이 전쟁의 결과라면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과거의 일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반대로 물어야 한다. 고통을 기준 없이 방치할 수 있는가? 법이 없던 시대에도 인간은 존재했다. 재판이 없던 사건에도 피해자는 숨쉬며 살아갔다. 사마르칸트의 여성들에게 내려진 것은 사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의 종신형이었다. 끝이 없고 항소도 없으며 무죄를 증명할 기회조차 없는 형벌. 그들은 죽음보다 더 긴 시간을 견뎌야 했다. 살아있다는 이유로 계속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부른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름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다. 기록에서 지워진 존재를 다시 부르는 것, 그것이 역사적 판결의 시작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1120년 몽골군이 사마르칸트의 여성들에게 가한 것은 단순한 전쟁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를 남기지 않는 방식의 폭력이었고 살아남음을 형벌로 만든 체계였다. 이 사건은 재판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은 가능하다. 유죄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평생을 대가로 지불했다. 이것이 판결 없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다. 그리고 이 판결은 기억하는 한 끝나지 않는다.